안녕하세요 여러분, 엔트형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죠. 저 역시도 제 계좌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쓰라리기만 한 상황입니다. 정말 이 뉴스 기사처럼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루 종일 하고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최근 투자 정보 카페나 종목 게시판에 주식에 물렸다고 하고 다시는 주식을 쳐다도 안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신혼집을 살 돈으로 주식에 넣었다가 그 돈을 다 날렸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정도 자금이 있었더라면 저는 집을 샀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 주식시장이 급반등하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았죠. 그때 주식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급락장을 버티시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엔트형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하락장은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3월에 엄청난 하락장을 그대로 들이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장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20년 3월보다 현재 투자금의 비중이 훨씬 커지긴 했지만 결국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부터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어 일평균 거래량이 20조 수준이고 1월 26일은 거래대금이 8조 9천억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1월 하루 평균 42조 원에 달하는 거래대금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시나요? 2021년 12월부터 1월까지 엄청난 유동성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서 증시를 견인했었는데요. 그때와는 정말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1월에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포함한 성장주들인데요. 이 종목들은 하락률이 30에서 50%에 달하는 종목들로서 저희와 같이 ETF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보다 공포가 훨씬 크게 느껴질 겁니다. 저는 ETF를 투자 중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투자한 투자자들보다 훨씬 견디기 수월한 거죠. 27일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하며 2610포인트대로 하락했는데요. 이는 2020년 11월 30일 이후 약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차트만 봐도 작년 7월부터 정말 쉴 새 없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미 연준의 FOMC 정례회의 이후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상장에 따라 수급 변동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6일 수요일에서 27일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이었죠. 이번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미국의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하락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제롬 파월 의장의 내용을 보자면 3월 첫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고 금리 인상 여력이 꽤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양적 긴축을 추진할 확률이 높고 금리 인상 이후에는 대차대조표 축소까지 강행한다고 하였죠. 특히 기자회견에서는 증시가 하락해도 긴축 정책을 펴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 없다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면서 증시보다는 실물 경제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JP모건은 이번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연준 의장으로서 지금까지 한 발언 중 가장 매파적이었다고까지 평가하기도 했어요. 이 발표 이후 뉴욕 증시는 추락했고 나스닥은 간신히 상승 반전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도 오늘 이렇게 무너진 거죠. 게다가 오늘이 바로 최근 가장 핫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일이었죠. 오늘 하루 이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울고 웃었는데요. 장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증권사에서는 먹통이 되는 바람에 매도가 체결이 되지 않아 팔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고, 장 초반에 시초가가 높게 형성된 이후 바로 매도를 해서 큰 수익을 본 투자자분들도 있었어요. 저도 오늘 초반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매도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번 공모주를 통해 청약하신 분들 중에 매도하지 않고 아직 보유 중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 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지는 않았고 이 수익금을 통해서 다른 ETF에 투자하기 위해 바로 매도하였답니다. 지금 모든 주식들을 포함해 ETF들이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오늘 시장은 바로 이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더욱 커졌던 시장 상황이었답니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은 1년 반 만에 1200원을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고 그로 인해 증시 하락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위기에 많은 사람들은 안전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달러를 사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들만 연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 이런 자산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부를 많이 축적하고 흔히 강남의 큰손들이라고 불리는 투자자들은 빠질 만큼 빠졌다는 프라이빗 뱅커들의 신호에 코스피 지수 레버리지 ETF 상품들을 분할 매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액 자산가들을 관리하는 프라이빗 뱅커는 몇몇 고객이 레버리지 ETF나 급락한 우량 실적주를 담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사들이는 것은 기대감이 사라졌으니 실망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큰손들은 이제는 증시가 상승하리라는 기대가 사라졌으니 오르지 않고 떨어져도 실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역시 저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와 마인드와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27일 아시아 주요 증시 하락률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하락률보다 중국과 홍콩 증시가 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3.5% 이상 넘게 빠질 때 중국은 왜 이렇게 덜 하락했을까요? 이 차트는 현재 중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차트입니다. 21년도 12월에 기준금리를 0.5% 인하한 이후 22년 1월에는 무려 0.1%나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헝다 디폴트 사태로 대표되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위축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심화 등 악재들 속에 올해 경기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1분기에 통화 재정 정책을 동원해서 경기를 살리려는 겁니다. 유동성을 더 푼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라는 부분만 놓고 봤을 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굉장히 상반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주요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단행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철회하려고 준비 중이죠.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도 제롬 파월 의장이 말했다시피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시켜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1년 만기 대출우대 금리를 3.7%로 낮춘다고 고시한 것이죠.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낮춘 겁니다. 중국의 이런 행보는 많은 경제 전문가와 펀드 매니저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투자하기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신흥 주식시장 30개 가운데 중국을 가장 선호하고 중국이 주요 시장 가운데 가장 덜 위험하다고 했답니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도 전 세계적 관점에서 중국 증시가 매력적이라고 봤고 저우 웬컴 펀드 매니저는 중국 정책 변화는 매우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중국 경제가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올해 첫 3주 동안 1월 3주 동안 중국 본토에 4억 1,3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지난해엔 670억 달러가 이미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채권 투자자들도 중국과 미국의 통화정책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자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고 지난 12월 중국 외의 신흥시장에서 달러가 빠져나간 반면에 중국엔 101억 달러가 오히려 들어갔다고 하면서 다른 신흥시장과는 다르게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 시장을 현재 좋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금액이 올해는 89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미 1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주식을 6조 3천억 원을 이미 순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주식을 사들이는 건 중국 자산이 이미 MSCI 지수와 바클레이 채권 지수 등 이제 글로벌 주요 지수에 이미 편입이 됐을 뿐만 아니라 편입된 주식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수 추적 오차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 주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외국인들이 올해 중국 주식을
90조 원까지 매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 주식을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증시를 이끌어준다면 우리가 투자 중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구성 종목들도 자연스럽게 주가가 상승할 것이고 해당 ETF의 수익률도 점차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투자자와 전문가들이 중국 증시에 관심을 갖고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 데이터로도 중국 주식을 이미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자료는 월별 중국 펀드 설정액 증감 데이터인데요. 2021년에 비해 2022년 1월 한 달 만에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유입이 된 겁니다. 이 유입량은 북미 주식형 펀드로 유입된 금액보다 5배나 큰 규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투자 중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조만간 저점을 다지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27일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현재 주가는 15,835원으로 16,000원이 다시 한번 깨진 상황입니다. 글로벌 증시시장 상황도 그렇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부담도 있어서 이 ETF도 힘을 받고 상승하지 못하는 흐름이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중국으로 거대 자금들이 유입된다면 전고점을 넘어서 더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증시가 하락할 때는 저희가 미리 선별해둔 좋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비롯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지수 추종 ETF, S&P 500 지수 추종 ETF들을 꾸준하게 모아두셔야 증시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탔을 때 우리의 자산이 더욱 불어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미국 주식 계좌를 한 개 더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주식 계좌 수익률이 전부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죠. 지속적으로 물타기를 해서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춰도 좋지만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서 기분 좋은 느낌으로 신규로 진입해서 모아가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는 본 계좌에서 추가 매수하면서 계속 모을 생각이지만 유튜브로 들어온 수익이나 달러로 전환한 현금들은 직접 미국 주식에 투자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계좌를 개설한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시장 상황이 투자자에게 주는 매수 기회이고 우리들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주식시장에 끝까지 머물러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 넣어둔 돈을 빼서 은행에만 넣어주실 생각이라고 하시면 저는 주식시장에 그대로 넣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금리가 오른다고 한들 은행 이자로 자본주의의 근본인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는 없을 테니까요. 요즘 계좌만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이 나오실 텐데요. 계좌 수익률을 보지 마시고 수량을 보면서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수익을 주던 ETF들, 효자 같은 ETF들을 이번 하락장에 버리지 마시고 더 큰 기쁨을 줄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T형제 채널 구독자분들 모두 힘내시고 2022년 설 명절 연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 투자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